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은 다 끝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만 위기가 없었어요. 그 없었던 위기가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투자를 안 해요. 지난주까지 수익 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수익이 날 종목은 어떤 건가 그런 데 집중을 해야지 되죠. 미국의 12월 CPI가 3.4%, 그래서 네. 예상보다 좀 올라가지고 올랐죠. 네. 그게 또 주가 조정받는 또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은 그 뉴스 나오고서 떨어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도 역시 15,000포인트가 넘었다가 14,600포인트 정도까지 한 500포인트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다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14,900포인트대에 있는데 그 뉴스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네. 근데 그 나스닥의 변동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게.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이제 견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 그 미국 주식의 나스닥에 대비해서 S&P 500이나 나스닥에 대비해서 이제 한국의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거고, 네. 언더슈팅을 한 거고 이제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네. 뒤로 늦춰지는 거냐, 늦춰지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뭐 빠르면은 3월달 뭐 금리 인하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얘기 대신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 뉴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거니까는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제가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미국의 연준에서도 립 서비스로 말로만 시장 과열하고 침체를 조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앞으로 돌아가면 지난달에 너무 오버슈팅한 게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죠, 지금.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은 다 끝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뭐 뜬금없이 금리 인상 그런 거는 아닌 거고 금리 인하 시기는 지난해 이제 올해 증시 이렇게 분석을 할 때도 그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 고물가에 그냥 적응하면서 이제 살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올라간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냥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지. 과거의 물가 상승률은 꼭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뭐 2%, 3%라는 얘기지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고물가에 그냥 적응이 돼서 그냥 그렇게 이제 생활해 나가고 주식시장 환경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주식시장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식시장도 치고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뭔가 다시 증시가 좀 빠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나요? 빠질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요번에 그 홍해 쪽에 이 미국에서 이제 공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확전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 그러면서 유가도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관련주하고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선물이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그 대성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 올해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도 주가에 어떤 발목을 잡을 수는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하고 그랬었던 거는 최근에 급락을 하고 그랬었던 거는 몇 년 전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이제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 투자박람회나 머니쇼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늘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박스권. 박스권에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 쪽이지 않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수익 내도록 애를 써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저 같은 경우도 봐도 2,800 가면 이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은 2,500 밑에서는 사고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밑에서는 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팔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중간한 뭐 2,700이라든가 할 때 막 올라가네 그러면서 좀 올라갈 애매하죠. 때 애매할 때 사지 그럴 때는 말자.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사더라도 그러면 그 박스권 안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떤 섹터에 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개별주가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어떤 그 개별 기업의 이슈를 가지고 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장을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올 것이다 생각해서 올라온 어떤 섹터나 아니면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 그러면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될까요? 벌써 그건 다 떨어졌겠죠. 이미 다 반영이 그렇죠. 됐다. 그렇죠. 지수가 벌써 150포인트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된 거죠, 이제.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예멘, 그 후티 쪽에 뭐 미사일 쏘고 뭐 미영 연합국 그러면서 지금 뭔가 확전되는 분위기.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또 그거 악재로 나올까요? 근데 미국 주식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유가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원체 재고가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값만 그 관련 주식들만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많이 올려놓은 거지. 유가는 뭐 2%, 3% 정도 올라가고 그래봤자 별로 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때 가스 가격은 사상 최저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순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물류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부담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물류 부담이 크다 보면은 결국에 또 비용이 올라가겠죠. 네. 물건값이 올라가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는 경기 전체에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주식 시장에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수가 막 터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게 이제 다 해결이 되려고 그래야지 좀 뭐 그러는데 미국 올 11월 달에 대선도 있고 그래서 좀처럼 아무튼 시끄러운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도 하나의 그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그냥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더 확전되면서 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확전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다들 그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니까는. 그러니까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진행인데 확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들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면 또 다른 리스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그 중국 경제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홍콩 증시가 계속 밀리고 계속 밀리죠. 거기가 자꾸 떠나가는 편이니까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0년 전부터 걱정했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저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고도 성장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 영국 같은 경우도 IMF, 그래서 구제금융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 이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블랙먼데이도 있었고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잖아요. 중국만 위기가 없었어요. 그 없었던 위기가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10년 전에도 위기인데 그랬는데 그냥 무탈하게 그냥 지나왔어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10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고 몇 년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기업 헝다가 그 위기에 빠졌는데 그것도 그냥
슬그머니 사라진 거예요. 그게 2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더니만 지금은 이제 실물 경기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중국에. 근데 그것도 큰 거는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큰 거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부동산 리스크 같은 경우도 중국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은 돼요. 그런데 이제 실물 경기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그래서 홍콩 주식도 나쁘고 중국 주식도 나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이상은 타격을 안 줄 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미국 주식은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거는 중국 문제. 그거는 중국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밖에 다른데 파급은 안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어떤 그 위기가 터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 시장의 어떤 또 뭐 어떤 급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 반영이 된 거라. 아, 더 이미 이상 지금이 네, 더 이상 거기에서 다른 게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리스크가 제일 큰 건데 형식적으로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경기가 회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뭐 우리나라 IMF처럼 그렇게 구제금융을 받을 일도 없고 중국이 그래서 원래는 그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팔았다는 게 벌써 작년 보도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압박 요인은 되는데 이제 그 이렇게 지수를 새로운 충격으로 새로운 게 아니니까 그게 더 이상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건 보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예. 네, 제 생각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오늘 아침에 저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이 일본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신고가. 일본 펀드를 줄여가지고 그걸로 중국 펀드에다 돈을 집어넣는다고 이제 바닥이지 않겠냐 뭐 이래가지고. 그 말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 난 거를 해서 중국이 이제 바닥권이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저는 중국계 원래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반씩 했었는데 그러세요? 중국 거를 다 뺐어요. 재작년 이럴 때 다 빼버리고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회장님의 그 촉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제 몇 번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면 안 나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 벌써 그 중국의 규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중국 네. 기업들 그 보안 문제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상한 소리 들리는 종목 있죠. 뭐 지분 싸움이든 뭐 하든 뭐 그러면 안 사요 그냥.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자꾸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규제를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속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다 철수를 해가지고 계좌 자체에 중국 관련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그래요. 네, 벌써 한참도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워낙 경제가 밀접하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화학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죠. 화학주들은 뭐 신저가를 계속 뚫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영향, 중국이 언제 좋아질까? 중국이 좋아지면 이거 언제 우리 화학주, 철강주 오를까?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중국의 그 노동력이 문제인데 노동력이 벌써 노령화된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제가 이런 얘기는 뭐 벌써 10년도 넘게 한 얘기인데 일단 산업의 기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미국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미국의 IT 쪽의 노동력은 항상 싱싱해요. 맞아. 거기 뭐 기술력 있다 그러면 예. 인재들만 이민 받아주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지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중국 경제는 원래 처음에 중국이 과거에 이제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 연안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거기도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경제를 살리면서 그 고도 성장한 그 특히 이제 저가 제조업체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싸게 해서 많이 팔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기술력이 뭐 뒤떨어진 지금은 엄청난 기술력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산업 구조 자체가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취향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은 다시 회복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되게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되는 쪽에만 집중을 하자. 그게 이제 미국.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긴 미국은 뭐 우리부터도 뭐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막 가서 공장 짓고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 미국 시장, 미국의 어떤 우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난번에 S&P 7 있잖아요. 네. 그 주식이 이제 올해도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생각들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7개 종목에서 몇 개를 추리고 몇 개 가지고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미국의 그 3배짜리 있죠 나스닥 TQQ 그거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애플하고 애플은 요번에 경기가 나쁘더라도 그거하고 이제 MS 그거하고 저거는 조금 있어요. 아주 테슬라는 아주 제가 보기에 장기 전망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요번에도 올해도 그게 이제 계속 조금 주가가 떨어졌죠 연초 대비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칩 관련주는 괜찮게 보고 있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그렇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칩 관련주들을 지금은 괜찮게 보는 편이고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 나쁘게 보면 이제 다 매도를 하겠죠 이제. 근데 확실히 그 국내 증시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한국 증시는 예를 들어서 그 모멘텀이 있는 변동성이 있는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정말 대형주. 그거는 밤새워서 내가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보면 그냥 놔뒀다가 떨어지면 사고 그 지금 말씀드린 종목 그거는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고서 그거는 이제 한국 주식을 보는 그 기본으로 그거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사는 주식들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좀 뭐 리비안이 됐든 뭐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 많이 하던데. 저도 그거 갖고 있다가 손해 많이 보고서 다 처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 주식들도 리스크가 큰 주식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8, 90% 정고점 대비 떨어진 주식들 그렇죠.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벌써 싹수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 손절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쪽은 세금 문제 때문에 조절을 해서 이쪽 거 손해 봤으면 이제 수익 난 거를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주식을 보는 이유는 한국 주식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중국 주식은 국내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굴뚝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할 대상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좋아하시는 그 특징적인 주식들의 특징 다시 한번만. 쉽게 말하면 IT예요. IT 기술주. IT, 기술주지. 그러니까는 항상 새롭고 신선한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새롭고 그런 신선한 거.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바이오주 가지고서도 제가 수익이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 바이오주도 제약주하고는 틀리게 첨단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붐이 많이 일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 그 시기에 중심주, 아, 중심 섹터되는 거. 그 사람들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HBM이 좋다. 그럼 계속 그 HBM만 머리 남아가지고 지금 많이 싸졌네. 시간이 흘러서. 아니면 2차 전지주가 좋다. 지금 많이 싸졌네. 지금 이게 아니라 그거 지금 시점에서 그건 수익이 났으면 당연히 팔고 현금화 시키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몇 배 올라간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새롭게 그렇게 관심. 올라갈. 네.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 그랬으면 그 작년으로서 끝을 지금 2024년인데 여기에 맞는 새롭게 해야죠. 그리고 이번 달에 수익이 난 종목은 또 잊어버려야지. 다음 달. 저는 전업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월급처럼 수익이 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지난달까지 수익 난 거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난주까지 수익 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수익이 날 종목은 어떤 건가, 그런 데에 집중을 해야지 되죠. 그렇군요. 이런 게 우리 평범한 투자자들 그 이제 오래 갖고 갈 거는 큰 차이가 또 있네요. 따로 있어요. 오래 갖고 갈 종목들은. 그러니까는 뭐 몇 달 뒤에 올라갈 거라든가 한 달 뒤에 올라갈 거라든가 그런 종목은 그냥 또 따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